핸들 안 들고 왔네. 자, 86번.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는 자, x 플러스 3은 자, 7보다 크다.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a는 3보다 작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은 즉 부등식 자체는 미지수가 있어도 지금처럼 a가 있어도 얘네는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각각의 부등식을 각각 풀자.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어떻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없을 때. 즉, 연립부등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얘는 해가, x는 4보다 큽니다. 두 번째, 얘 해는, x는 a 플러스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부등식은 항상 수직선. 자, 4보다 크대요. 얘보다 크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 작다라고 했어. 근데 해가 없으니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안 된다. 즉 a 플러스 3이 이쪽에 있어서 존재해서 얘네가 얘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가 나와야 된다고. 겹치는 부분 없도록.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내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이 a 플러스 3이 얘네가 4가 된다면 그때는 해가 존재할까 안 할까? 4가 된다면 얘는 4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해가 존재하지 않아. 맞아요? 4가 겹치긴 하지만 둘 다 4가 포함되지 않잖아. 그럼 해가 없다고. 즉 따라서 이 값은 4가 돼도 괜찮다라는 뜻이야. 항상 이런 문제는 등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까지 꼭 판단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틀려 부등식은. 알겠어? 자, 따라서 A의 범위는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86번 했지? 앞에 거 안 하고? 넘어가 버렸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77번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마찬가지. 자, 2x-5가 3보다 작습니다. x는 a보다 큽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자, 1개일 때 다음 a의 값의 범위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 86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얘네도 똑같이 우선 적용하면 돼. 우선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 구해보니까 얘네는 x가 4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일단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치? 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4보다 작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 나올 거고요. 자, 다음 하나는 x는 a보다 큽니다. 그럼 a보다 큽니다 하니까 얘네는 얘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가 나와서 얘네는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 겹치는 부분 중에서 정수가 1개입니다. 4보다 작으니까 정수 뭐 들어가겠어 그러면? 3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2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는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즉 다시 말하면 A는 2와 3 사이에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가 되는지 즉 등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A가 2라면 2보다 큽니다 되니까 이때 만족하는 정수 몇 개? 왜 2개야? 2보다 크니까 만족하는 정수 3 1개, 그치?
즉 그러면 A가 2일 때는 가능하네. 자, A가 만약 3이야. 그럼 3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만족하는 정수 몇 개? 없어. 그치? 그럼 이때는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등호는 여기 한쪽에. 됐어요? 이거 등호 때문에 실수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80. 3x 플러스 6. 2x 플러스 3. 다음 2x 마이너스 5가 크거나 같습니다. 4x 플러스 1보다. 자, 우선 얘네는 해 구하는 거니까 각각 우선 정리합시다. 자, 얘네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바로 정리되네. 자, 두 번째는 자, 얘 이항 해주면 마이너스 2x는 자,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네.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을 항상 수직선 활용해서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 하나. 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둘 다 3을 포함하고 있으니 3 하나 겹친다는 거네. 그치? 우리가 부등식은 해가 항상 실수 점 범위에서 봤을 때 자, 엄청 많아. 무수히 많아. 그 사이에 있는 실수들이 엄청 많으니까. 즉,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얘가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네. 겹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요거 지금과 같이 되어 있어도 3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등호의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지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 됐어? 86번 했고, 자, 89번. 89번은 조금 쉬울 거니까 요거 말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걸로 봅시다. 93번. 93번이랑 94번이랑 같은 유형이거든요. 학교 시험에서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과부족. 자, 9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93번은 학생들한테 사과를 나눠주려고 한대요. 학생들한테, 자, 얘한테 사과를 나눠줄 거야. 자, 이때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마지막으로 사과를 받는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다고 한다.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여라. 자, 이 과부족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고 어떤 것을 나누어지지 않는지부터 파악해야 돼. 물론 여기서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학생 수를 미지수로 넣으면 되거든. 근데 간혹 사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나와, 종종. 그러면 사과의 개수 그때는 미지수로 놓으면은 식이 복잡해진다. 즉, 사과를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으니 우리는 나눠주는 이 주체를 X라 놓자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이제 알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지 않는 거. 학생 수. 요거를 X로 두자. 됐어? 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한 학생한테 자, 4개씩 나눠줬대. 그리고 13개가 남았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주면 그치? 4개씩 나눠줬으면 학생이 X명이니까 전체 사과의 개수는 4X가 될 거야. 그쵸? 근데 거기에 13개가 남았다니까 13개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사과는. 그치? 요게 뭐냐면 이게 사과의 개수야. 됐어요? 네, 그래서 남아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씩 나눠준 거야. 몇 개씩? 이번에는 6개씩 나눠준 거야. 6개씩 나눠 주었더니 그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지막 학생은 한 개 이상 6개 미만을 받았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사과의 개수는 마지막 학생은 1개에서 6개래. 이거 사이래.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문제. 6개씩 받은 학생이 몇 명일까? 전체 학생 수에서 마이너스 1. 마지막 한 명은 6개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만약에 6개 미만이라 하더라, 6개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는 6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확실한 것만 우리가 정해야 돼. 자, 6개씩 받은 학생은 마지막 요 한 명 빼고 x-1명이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과의 개수 4x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것은 6개씩 x-1명이 받았으니까 사과의 개수는 총 이렇게 될 거고, 근데 그때 마지막이 1개 이상을 받았대요. 오케이? 이게 사과의 개수인데 1개 이상 받았으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 6개 미만이니까 6개 미만을 받았습니다. 됐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조금 쉬워. 마지막 생 빼고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냐면은 6개씩 나눠줬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명이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2명이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지막 학생은 몇 개를 받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마찬가지. 자, 2명 학생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어.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 전체 몇 명? X명. 자, 6개씩 나눠줄 거야. 자, 한 놈, 두식이. 야, 얘네 못 받았어. 6개씩 나눠주면 얘네가 6개씩 받았을 거고, 확실한 건. 자, 얘가 1개 받아도 마찬가지 못 받은 사람은 2명인 거지. 그치?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2명이 받지 못했는데, 받은 사람 중에서 받은 사람 중, 자, 마지막 학생은 한 개 이상 6개 이하를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똑같이 6. 자, 2명 못 받았고 마지막 생은 1개 이상 6개 이하래. 그러면 6개를 받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은 이 세 놈 빼고 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6개씩 받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6x-3. 마지막 1개 이상. 요 가운데는 똑같을 거고 얘네는 6x-3 플러스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어요? 은빈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풀다 보면은 x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자연수라는 특성이 갖고 있어. 그치? x가 학생 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2명이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3명을 전부 다 6개씩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3명이 못 받았을 때 보다는 당연히 어때야 돼?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2명이 못 받았으니까 2명이 못 받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3명이 못 받았을 때는 마지막 학생이 1개에서 6개 이상 받았다는 거지. 6개 이하.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간단히 조금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됐어요? 요거를 푸든 x의 값은 물론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자연수의 특성이 있으니 이때 자연수의 값과 이때 자연수의 x의 값은 똑같이 나온다. 오케이? 이래서 네. 요거는 구할 수 있죠? 저는 연립부등식 어렵지 않으니까. 저 한번 구해보시고. 자, 98번. 자, 다음 부등식의 해 절대값 2x-1 얘가 3보다 큽니다. 자, 이거의 해가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큽니다.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절대값은 수직선을 활용해 보면 2x-이 안에 있는 값이 3보다 큽니다 라는 뜻은 0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들 자, 얘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즉 그 말은 2x-1이 -3보다 어때야 된다? 더 멀리 있어야 되니까 얘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또는 2x-1이 3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되니까 3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됐어? 그 요거 우리 풀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2니까 나누면 -1. 자, x는 2보다 큽니다.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더하면 1.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은 결국엔 3보다 크대. 그러면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양쪽으로. 3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요 양쪽, 왼쪽 값들, 오른쪽 값들. 이렇게. 만약에 3보다 작다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어... 104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 연립부등식이네. 자, 9-x의 절대값은 3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4x 플러스 2는 14보다 작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부등식은, 자, 얘는 미지수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절대값, 요거 성질 이용해서 구하기가 힘드네, 그치? 거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때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포함되면 어떻게 해라?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서 문제 풀어라. 첫 번째, x가 9보다 클 때, 뭐 크거나 같을 때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x가 9보다 작을 때. 됐죠? 자, 9보다 크면 얘는 양수 음수. 음수. 따라서 부호가 바뀌죠. 얘네가 3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2x는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9보다 큰 것들 중에서 해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5보다 작대. 만족하는 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해가 없다. 그냥 공부가 큰 거 아니에요? 왜 크거나 얘가 크거나 나왔다. 그러니까 x가 9면은 0인데 왜 크거나가 떨어져. 그거는 상관없어. 등호는 어떻게 0이어도 0은 양수든 음수든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꼭 붙여놓고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 돼. 알겠죠? 여기 0은 부호 바뀌든 부호가 그대로 나오든 똑같잖아.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얘는 9보다 작으면 양수 음수.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9-x. 얘가 3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는 바뀌면서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는 9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해를 구했더니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 만족하네? 요거 해. 됐죠? 첫 번째 부동식 해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부동식. 자, 요거는 우리 절대값이고 얘가 14보다 작대. 그럼 얘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14랑 플러스 14랑 그 사이에 있어야지 거리가 14보다 작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4랑 요 사이에 있습니다. 4x 플러스 2가. 요거는 이제 부동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죠. 자, 2 빼주면 4x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그 나머지 연립 부동식이니까 이거랑 공통범위 찾으세요. X 마이너스 3 크고. 자, 마이너스 4, 2, 3. 첫 번째 부동식 해는 자,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요게 해. 자, 두 번째 부동식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 따라서 이 연립 부동식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부동식은 수직선 그릴 때 지금 부동식이 두 개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2차 부동식하고 하면은 부동식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부동식에서 나온 해는 높이를 같이 만들어주고 다른 부동식에서 나온 해는 높이를 달리해서 어떤 게 겹치는 부분인지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헷갈린다고. 지금 부동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두 개, 세 개 넘어가면은 알겠지? 그래서 항상 높이로 우리가 어디랑 어디랑 겹치는지 부동식이 세 개면은 해가 세 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세 개인데가 겹치는 부분 찾아주는 거고.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 어휴, 오늘 분필이 엄청 날리네. 더하기 절대값 x-1. 얘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우선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먼저 풀어볼 거야. 그 다음에는 원래 정석대로 풀어볼 거고 알겠지? 자 다시 우리 수직선 절대값이란 것은 x 플러스 5의 절대값은 뭐야? x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5까지 거리. 자 얘는요 x부터 1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여기에 존재한다면 자 요 거리와 요 거리의 합이 8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우선 8이 되는 점부터 알아보자고. 그럼 8이 되는 점 알아보면 그거보다 더 가까울 거 아니야. 8보다 크다면 얘보다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우선 얘네 거리가 얼마? 4. 6이죠? 마이너스 5이요? 너는 1이 여기 있으면 5가 여기 있겠니? 전이요. 자 거리가 6이야. 그치? 자 그럼 요만큼 거리가 6이란 얘기는 여기 얘랑 더해서 2가 되는 거니 거리가 몇이다? 1, 2다. 그래야지 8이 나올 거 아니야 거리가. 그치? 1과 7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거리가 한 칸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얘가 몇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같은 방법으로 그럼 얘도 반대쪽으로도 여기 얼마일 때? 2일 때 한 칸 똑같이.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8이 되겠죠.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면 요거보다 더 가까워야지 8보다 작아지니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뜻. 오케이? 됐어?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어떻게 하자고? 절대값 나오면 범위 나누자고. 근데 절대값이 두 개니까 얘네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범위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 다 음수. 마이너스 바로 계산할게요. 자, 2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어? 풀어주면 x는 바뀌면서 12니까 마이너스 6. 오케이? 12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 부동안 바뀔 거고. 됐죠? 이거 과정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 빠르게 넘어가는 거야.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해리 오케이? 자, 우리는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구했더니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대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해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자, 자, 이것도 풀어보니까 얘네는 양수, 음수. 이 범위에서는 자,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x 마이너스 반대로 썼네. 양수니까 제가 그대로 나오죠. x 플러스 5 얘가 음수니까 반대로 나오고 얘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는 없어질 거니까 6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는 x랑 상관없이 무조건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x 없어지고 6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치? 따라서 얘네는 마이너스 5부터 x 1 요 사이에 존재하는 x값은 다 해가 됩니다. 모든 실수. 오케이? 자, 세 번째 1보다 크대. 자, 얘네 전부 다 양수. 정리해버리면 2x 플러스 4는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요 범위에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이게 나왔대. 1보다 큰 것들 중에서 해를 구했더니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범위 나눠서 구했으니까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일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5는 포함되어 있고 포함 안 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쓸 필요 있다 없다.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다면 마이너스는 5는 안 들어갔으니 따로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네는 등호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어차피 하나의 해인데 굳이 따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헷갈리면 수식성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2까지 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110번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 거 식이 2차식이잖아. 그치? 자, 이거 완전적으로 진짜 보이죠?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루트는 그치? 제곱이랑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했었잖아. 그치? 그 얘도 결국엔 절대값이 두 개인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아. 근데 문제는 111번이야. 자, 111번은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또 있어. 얘네는 어떻게 푸는지 가닥만 알려줄게요. 문제는 풀어보세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절대값. 자, 얘네가 4보다 작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항상 식을 범위로 나눠줄 거라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절대값 이거부터 정리해봅시다. 얘네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는 지금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나눌 거냐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것부터. 얘네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눠보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절대값. -1보다 작다면 이게 음수니까 -x -4가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됐어? 자, 지금처럼 우리 절대값 4보다 작다는 얘기는 범위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있다, 없다? 거리가 4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네가 결국엔 이거잖아. -4랑 4 사이에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바로 문제 풀어도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얘도 그러면 절대값 -1이면 양수니까 x 플러스 1이 -2. 얘가 4보다 작습니다. 얘도 똑같이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요거랑 만족하는 해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아까 지금과 같이 이 방법대로 조금 더 풀어보려면 우리가 어차피 얘도 우변이 4잖아요. 그쵸? 자, 4니까 애초에 이렇게 우리 문제 풀 수 있다. x 플러스 1의 절대값 -3.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4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4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우리 접근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3 더해주면 -1. 얘는 7. 근데 항상 절대값은 뭐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 또는 0이 나오기 때문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차피 요거는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7보다 작다 요거만 우리가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푸는 과정이 단순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선생님 전에 얘기했던 고차 방정식, 근과 계산한 게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도 엄청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하니까 알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문제를 풀어봤더니 좀 복잡하게 나왔다. 그러면 꼭 질문하기.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분명. 알겠죠? 꼭 거기뿐만이 아니야. 모든 단어 통틀어서 다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